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달 초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림경영 토론회라길래 재미없는 행사인 줄 알고 갔던 기자들이 신났죠. 산불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생긴 일들을 예티 코너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25년 8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숲과 정치의 이야기 예티 코너. 생각보다 빠르게 예티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예티 김우성 지역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예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쯤 오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빨리 뵐 줄 몰랐는데 갑자기 업계에서 영혼의 한타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급하게 소환됐습니다. 네. 산에 있는 네. 이 착한 서린들이 예티들이 네,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라는 게 8월 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린들이 싸웠어요. 착한지, 너무 무서워.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티는 다 우어우어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거기 우어우어 하는 분들 많으셨고 저도 예, 달려나가서 진짜 몸싸움을 말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 국회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국회 토론회 몇 번 영상도 보고 직접 가본 적도 그래도 그래도 몇 번 있는데 그런 토론회 처음 봤어요. 이 게다가 네. 또 임기 초고 네. 대통령은 그립이 가장 셀 때니까 그렇죠. 아무리 평상시에 대통령 안 보고 살아도 눈치가 있는데 네. 올 여름에 토론회 중에 가장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 보통 국회 토론회는 약간 약속 대련 느낌이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약속 대련이 아니고 네. 배틀로얄이었어요. 네, 아니 제목부터 토론회 이름이 논쟁 관련 토론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회의실처럼 생겼지만 사실상 네. 소환사의 협곡이었습니다. 네. 너무 이건 진짜 현장에서 보셨어야 진짜 재밌었을 텐데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만 유튜브로 네. 봐도 재미있었어요. 막 여기 모서리에 막 다들 앉아 계시고 막 쪼그려 네. 앉아 계시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네. 공간보다 네. 그래서 무대 위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하는데 발표자 옆에도 앉아 있고 뭐 그럴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대체 네. 무슨 얘기를 했고 네. 봐도 못 알아듣거든요. 네. 뭐 때문에 싸움이 났으며 이거 되게 오래된 분노에 관한 얘기를 좀 다뤄야 되는데. 오래된 분노입니다. 네. 예티의 분노.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룩꾸룩,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부드럽다. 사계절 내내 산뜻하다. 성분이 좋으니까. 유해물질 없는 저자극 안심 생리대 29데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르꾸르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르꾸르. 꾸룩꾸룩 힘듭니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켜오셨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을부터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몇 년 만에 할인 이벤트를 잠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혈을 쥐어짰다? 그렇죠. 광고주에? 네. 불공정하네요. 죄송합니다. 트럼프적이다. 네, 네. 저희한테만 좋네요. 꾸룩꾸룩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나마입니다. 근데 그래서 네. 아주 오랜만에 할인 행사이기도 한데요. 마카롱, 에그타르트, 스콘, 쿠키까지 전 상품 10% 할인을 합니다. 네, 뭐 몇백 원 오른 수준이겠지만 일단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거니와 여러분 이 정도 퀄리티를 드시려면 마카오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럼요. 백화점으로도 어렵습니다. 네. 대신 그래서 기간이 좀 짧습니다. 9월 9일까지고요.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마카롱, 천연 바닐라빈을 사용한 스콘, 그리고 벨기에산 초콜릿이 가득 씹히는 쿠키, 포르투갈 전통 방식의 에그타르트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도 괜찮고요. 나를 위해 산다면 먹을 때마다 또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결제창에서 자동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뭐 따로 신경 쓰실 거 없이 믿고 지르시면 되고요. 달콤함이 필요하실 때는 꾸르꾸르를 찾아주세요.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만입니다. 9월 9일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로 혹시 나가는 나갑니다. 건가요? 네, 제가 네. 그 카르텔 티셔츠를 입고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현대중공업 아저씨들이 현대중공업 써 있는 잠바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이제 온 거죠. 산속 카르텔을 네네. 대표합니다. 사실 이게 저의 진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산에서? 제가 20년 전에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정해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카르텔로 지칭이 되는 이제 특정 학교에 네. 특정 학과에 입학을 한 사람이고 김우성 지역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보다 이 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데 임학과를 학부에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때는 이제 학과 이름은 이제 산림과학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옛날 임학과죠. 네. 나무를 심고 베는 그런 학과인데 실제로 저는 뭐 심고 베는 거를 아주 뭐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생태학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숲에서 뭐 다양한 관계들에 관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저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약간 그래서 뭐죠? 신다를 놀다를 그것처럼 쟤네 반지의 제왕. 네. 그죠. 쟤네의 뭐 선후배는 다 산림청에 있고 전 산림청에서 일하지 않지만 뭐 학생증 밑에 보니까 조그만하게 네. 얼라이언스 이렇게 써있길래 그런 거죠. 과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내 종족이 정해져 있던 그런 거였어요. 거죠. 네. 근데 약간 예티들은 호드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네. 예. 얼라가 읍내에 아이고. 있죠. 예. 승리를 모드가 산에 있고. 승리를 아니면 죽음을 뭐 그런 분들이고요. 이런. 싸움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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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엉망진창이었나가 되게 여기저기에 관한 이제 단서들이 흩어져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 토론회 제목이 산림 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이야기가 불거지게 된 거는 산불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네. 뭐 산사태로 돌아가시고 재난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요.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그거였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비난 본능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산림청이 범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래 누적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PD 수첩은 그 산림청의 인재 위주로 다뤘었고요.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앞서에 좀 다뤘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여튼 이야기의 출발은 재난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산불 이야기가 토론회 전체를 보시면 산불 이야기도 있고 뭐 산사태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토론회 제목이 산림 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산림 경영에 관련된 논쟁을 토론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경영과 관련된 주체들은 우리 이야기인가 하고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최병성 목사님이나 홍석한 교수님처럼 이제 그쪽에 문제 제기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계시고, 네. PD 수첩 나오셨다. 네네네. 저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 그룹이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 그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영역에 더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산업의 문제가 정치까지 끌어올려지면은 그 유닛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원래 산업에 있었던 경영 파트
그리고 그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 파트, 그리고 그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했던 저널리스트 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산림청과 저널리스트 아니면 환경단체의 논쟁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네. 그 현장에는 되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림청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산림 사업을 실제로 하는 분들, 뭐 기술사, 기사 아니면은 뭐 실제로 나무를 베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럿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산주들이 계셨어요. 산주랑 주민들. 땅 주인들이 있죠. 네, 근데 산주랑 주민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쵸. 산주는 땅을 되게 넓게 갖고 있는데 그 동네 안 사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우리 저 후보들 그죠? 주로 후보들이잖아요. 네. 네네네네. 논답 가지고 네. 계신. 네. 답답 전전전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땅은 없는데 그 동네에 살고 살아요.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되게 다른 분들이 여럿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림 경영 관련 논쟁을 다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를 뭐 심고 배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땅을 가꾸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네. 논쟁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거기 단상에 이제 마이크랑 발언 기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럼 주로 누가 이제 산림청에 가까운 연구자들, 그 다음에 뭐 주로 교수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 NGO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널리스트 그룹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재난에 관한 경영 관련 논쟁을 다룬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테이블에 얹혀진 거는 이제 재난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이제 뒤에서는 우리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왜 우리한테는 발언을 안 주냐, 발언권을 안 주냐 이러면서 뒤에서 시작부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작부터요? 네. 왜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어?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산림 경영에 관한 방향을 얘기할 건데. 네. 산주들은 내 땅에서 뭘 하신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산림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떤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되고 뭐 그 숲을 베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면서 이제 오래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KBS, MBC 이런 뭐 지상파에서도 뭐 그런 거를 그런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뭐 신문 이런 건 다 기본이고 그래서 SNS 상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되게 나쁘고 위험하고 부도덕한 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쌓여 있는 분노가 있는데 그 뭐 발언 기회가 일단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경영에 관한 뭐 이걸 합니다라고 했던 거죠. 심지어 이 판은 대통령이 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침엽수를 심는다. 네. 근데 화엽수가 더 강하다. 그 화재에 강하다. 맞습니다. 그 경제성도 굳이 침엽수가 낫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예. 그럼 왜 침엽수를 심냐? 예. 화엽수를 심든지 자연적으로 예. 놔둬야지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예.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지. 네. 근데 진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각자 다 이게 약간 그 성경에 손 얹고 말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서합니다. 너희 대통령이 네. 그 제야의 숨은 고수들 얘기하라는 거 얘기 들으라는 거 못 들었니?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이 뭐 집단지성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러는 분도 계시고. 집단지성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저 명령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걸 원하시죠. 과학적이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 집단적 이성을 가지고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권위를 자기 말에 부여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좌장이나 사회자는 네. 발언권 주지 않고 뭐 갑자기 뭐 난입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제 그날의 현장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럼요.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많았다는 거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초청이 된 거 아니라 신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히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산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강원도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오신단 말이에요. 경북 거기 산불 피해자 중에 뭐 대표 이런 분들도 오셨고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인생 걸고 오는 분들이에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더 자주 보실 테니까 네.
요즘 이제 유튜브 오랫동안 보는 정덕분들 중에서 그런 새로운 취미가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비슷한 시사 얘기를 1시간씩 떠드는 논평 프로그램 대신에 네.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브리핑에서 네. 기자들이 무슨 멍청한 질문을 하나 이런 거 보는데 맛들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시게 됐어요.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효능감이 만땅이거든요. 재미가 좀 적어지는 대신에. 그래서 그 효능감을 찾아서 현장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토론회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집권 초기니까 예전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말하는 잔소리가 지금까지는 유효한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큰 논란이 일어나고 큰 토론이 벌어지고 싸움이 날 거예요. 옛날 옛적에 대만은 되게 오래전부터 디지털부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부. 네. 동서 간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네. 남북 간에도 정서적인 차이가 되게 큰데 업계나 산업의 문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부서인 거예요. 온라인 화상회의 같은 거 하고 이 아래쪽 도시하고 타이베이하고 이런 데에서 그러면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 절반, 모니터에 나와 있는 사람 절반 고성을 내고 싸워요. 그 디지털부는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판깔기 부군요. 네. 예, 왜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냐? 안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런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김우성 지역위원장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로부터 앞으로 들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디지털부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이슈들이 얹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발언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진짜 너무 짧았어요. 15분, 20분 준단 말이에요. 업계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영혼의 한타 싸움에서 발언 기회 15분이. 사람이 맺힌 게 많으면 6시간도 스트레이트로 떠드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물과 탄수화물만 공급해주면 내일 모레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7, 8분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각오로 오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5분 말씀하세요 이러면은 죽어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햇반과 물만 주면 몇 박 며칠을 떠들 수 있는 네. 분인데. 아마 코에 관을 연결해드리면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막 2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이 되신 분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상실돼요. 네. 이게 이제 토론의 초기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안타까운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전에 도지사일 때도 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토론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류의 토론회? 회의하고 매우 비슷한 토론회. 한 사람한테 1분에서 1분 30초 이상의 발언권을 잘 주지 않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주도록 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에 상호 간의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한 몇십 년 묵은 걸 처음 들춰냈더니 우리는 마주 앉은 게 거의 처음이죠. 대화를 1분 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온 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그러니까 참여한 주체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산주 그룹이 있습니다. 산주의 이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들이죠. 네. 지금도 부자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부자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일제시대 이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분이 어릴 때 마을에 이렇게 걸어가면 그 사람들이 길을 비키지 않으면 할머니가 진짜 화를 냈대요. 우리 장손 지나가는데 길을 비키지 않는다. 산주 장손 지나가는데. 영주죠, 영주. 영주. 왜냐면은 지금은 산만 남아있지만 실제로 그전에는 거기에 있는 논도 다 그 집 거, 밭도 그 집 거, 정미소 그 집 거, 양조장 그 집 거, 제재소, 목공소 모든 그 마을에 있는 땅과 인프라가 다 그 집안 거였어요. 아, 토지 서희인 거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가 아니구나. 이후에 이제 토지개혁이 일어나면서 농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다 쪼개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된 거죠. 근데 산지는 안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때 산지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산과 그 동네 이 리 전체가 누구 거다라고 말하는 게 네. 일제시대 때 귀족 수준이 아니라 네. 어떤
기호학파에 속해 있던 관료 출신 인물이야. 그래서 뭐 1700년대 때부터 다 이 동네가 내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대한민국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삼인주의적인 토지 정책에 의해서 그 부의 일부가 잘린 건데 그 중에 산 건 산이다. 그죠. 그러면 그건 몇백 년째 지거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집안 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을 한 500헥타 정도 가지고 계세요. 500헥타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마포구 여기 마포구잖아요. 네. 마포구의 4분의 1이에요. 아. 개인 소유예요. 서울의 그만한 땅은 우리가 도시대에서 연구소를 네. 통해서 현충원 정도가 있음을 알고 있죠. 네네. 뭐 대충 한 현충원만한 것, 네. 서울랜드만한 것. 그런 땅을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산주들이 지역 여기저기 남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산이라는 거는 되게 좀 성격이 특이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성격도 가지고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져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까 거기서 뭘 해도 자기 자유일 것 같지만 이게 지자체 승인을 득해야 돼요. 나무 벨 거예요? 이러면 함부로 못 베요. 함부로 베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승인을 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베고 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산 주인하고 합의 되고. 예, 그죠. 근데 그 문제는 산 주인이 베고 싶어도 승인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산 주인은 산은 지 건데 네. 여기서 살고 있는 나무가 다 지 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내가 가을에 벼 벨 거예요 이랬는데 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못 베요. 그럼 이거 산 매니저 같은 거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논에 있는 벼를 베나 마나는 뭐 안 베도 뭐 돈의 문제지만 산의 나무를 함부로 뱉다가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국가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는 뭐 경사가 너무 심하다거나 마을과 너무 가깝다거나 이래서 벌채를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얼마만 베거나 네. 뭐 나무를 베다 팔고 싶으면 1년에 얼마만 베거나 네. 다른 나무를 얼마나 또 새로 심어서 할지의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만 허락받은 정도에서 베고 네. 그게 아니고 산 일부를 깎아서 슬로프를 만든다거나 뭔가 멋있는 걸 짓고 싶다. 네. 이럴 때는 그때부터는 훨씬 빡세지는 거죠. 기준이. 일단은 그런 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통일교 뭐야? 예, 아무튼 이게 산림자원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숲은 베면 다시 심어야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숲을 베서 슬로프를 만드는 거는 그 법을 일단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근거가 되는 법이 있고 막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산에서 뭐를 함부로 못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자연경관이 좋다. 오래 잘 보존된 숲이다. 뭐 이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그러면 아니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러면 산주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 우리가 아는 국립공원 중에는 주인이 있는 산들이 있겠군요. 있죠. 왜냐하면 지리산은 세상 끝에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 중에 어떤 산들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는 산에는 곰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럼 곰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곰도 지 거가 아니고 나무도 네. 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비율만 말씀드리면 네. 국토의 3분의 2가 숲이고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숲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중에 3분의 2는 사유림이에요. 3분의 2. 네. 3분의 2가 사유림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산들 중에 상당수는 주인이 있는 맞아요. 그러네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유지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왜 산에 있는 펜션 같은 데 가다 보면 어떤 데는 막혀 있고 네. 가지 말라고 노 트레스패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냥. 근데 사유지를 그렇게 막 그 예를 들어서 미국 네. 땅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get out of my territory 이런 거 있잖아요. 총 그러니까 들고 나와갖고. 노 트레스패스 네. or else. 네.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네. 그냥 열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울산에 되게 뭐 그런 산에 예쁜 곳 이런 거는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어요. 다 현대겠죠? 현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열려 있어요. 그냥 예. 관광지처럼 돼 있어서 네. 여기가 뭐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원이구나, 시립공원 뭐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유지도 섞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보통 막아놓은 데는 뭐 송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예, 그렇기도 네. 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산주들이 있고. 네네 그런 산주들이 있는데 네. 이 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그러니까 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뭐 불신과 누적된 분노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토지 개혁하면서 재산 한번 세게 날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산에 있는 나무 팔아서 먹고 사는 산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거든요. 저희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네네네. 말씀하셨죠. 관세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나무를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 숲 가까운 곳에서 다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국산재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그분들한테는 관세는 트럼프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나무를 관세로 보호해줘. 제가 파키스탄제 성조기 박스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네. 태극기 네. 방송 지난주 방송에서 네. 그것도 관세를 다 내도 여전히 미국산 펄프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박스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는 나무도 비싸다. 그럼요. 맞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산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이슈는 관세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관세 장벽.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네. 우리 숲의 나무들을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줘. 이걸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관세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때는 그래서 마을에서 뭐 나무배서 뭐 해서 제재소 목공소 돌려서 해도 이윤이 괜찮았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할 때는. 네. 근데 나라에서 관세 장벽을 나라에서 없앤 건 아니죠. 국가 간 합의에서 뭐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제 그 경제적인 영역이 하나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산에서 나무배서 돈 못 벌어. 그리고 뭐 할라 그래도 뭐 너희는 좋은 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군요. 수자원 보호구역. 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경영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못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정책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잘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부자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 네네네. 뭐 이런 거예요. 너희는 뭐 괜찮잖아. 뭐 대대손손 산 물려받아가지고 네. 막 꿀 빨면서 살면서 막 이런 느낌인 약간 거죠.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고. 쉬운 질문. 야, 그래서 너 가난하냐? 그렇게 센터가? 얘기하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산주들은 되게 그러니까 부자에 가깝지만 이런 누적된 분노들이 오래 쌓여 있어요. 뭔가 뺏긴 기억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빼앗긴 기억을 오래 갖고 계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산림을 경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영에 관한 정책의 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화가 나요. 방어적. 또 뭐를 내 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게 있고.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림사업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산림조합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얘기했던 숲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하이리스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나쁜 사람처럼 매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죠?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니까. 환경을 파괴한다. 숲을 파괴하는 사람들. 우리가 옥수수를 베는 사람을 대량학살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재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 뭐 이런 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뭐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서 뭐가 됐다 이런 말. 근데 실제로 무분별하게 벌채가 잘 진행되긴 좀 어렵긴 그쵸.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현장 따라 되게 다르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해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문서상에는. 근데 현장에서 일을 엉망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진 디테일이 가려진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일,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산주의 입장에서 이미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네. 1차 산업을 해서 돈을 남겨먹기 힘든 사회라는 게 보통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니까 네. 임업을 해서 못 먹고 못 살 것 같으면 산주도 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임업에 필드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 없고 그들의 벌이도 시원치는 않겠죠. 그 두 존재를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은 일단은 거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소위 카르텔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겁니까? 카르텔. 네. 네.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카르텔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산림청이랑 산림조합이랑 그 사업자분들이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기 그 공무원이 월급 받는 카르텔
월급 받는 공무원을 카르텔에 넣어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긴 한데 보통은 이제 월급 받는 공무원을 카르텔에 넣고 싶으면 네. 모피아의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이 자리에 이 관료를 했기 때문에 관료의 자리에 있었을 때 재계의 어딘가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어딘가에 도움이 돼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주 센 연봉을 받거나 그 대가로 심지어 일부 공공의 자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면 그걸 모피아라고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모피아가 아니라 그렇다면 산림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산림청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더블 A 만들러 가나요? 그건 싱가포르 회사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뭐 간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산림조합으로 가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도 다 월급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을 일으켜서 막 이득을 얻고 이럴 수 없다. 뭐 근로소득 이외의 영역을 가져가야 저는 카르텔이라고 생각해요. 그 디테일 얘기하면 예를 들어 모피아는 네.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네. 나라 살림이 손해가 많습니다. 네. 국유재산을 팝시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 국유재산 중에 막 강남에 있는 빌딩을 팔아. 네. 그 다음에 그걸 사는 사람이 내가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야. 그럴 이런 수 있죠. 식으로 돈을 버는데 거기는 자산 수익이나 사업 수익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산림청 관료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업계 자체가. 자, 일단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 뭐 우리가 지금 인물 소개하다가 저 싸움이 왜 났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죄송합니다. 다가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저널리스트 그룹이 있는데 저널리스트 그룹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온 그룹이에요. 네 번째는 저널리스트 그룹. 네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네. 특정 대학의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일을 같이 하는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이분들이 생산한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이트라든가 뭐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방송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번 산림 경영 관련 논쟁 토론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을 차지하셨던 인파이터. 네. 인플루언서인 거죠, 일종의. 네, 뭐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요. SNS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높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에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듣고 나니까 네. 이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요 앞에 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크게 잘 들렸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시 네. 사람들에게. 네. 이분들이 정글러였어요. 그래서 사실 네. SNS 상에서는 거의 이분들의 이야기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안타까워했던 도시에 있는 언론인들도 이분들 목소리를 먼저 찾아 듣게 되고. 네. 그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맛있는 타이틀 그리고 간결한 설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불은 뭐 소나무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산사태는 임도 때문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거를 뽑아 쓰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를 조금 굉장히 조심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자 산불은 소나무 때문이에요. 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지성을 저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불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고 그 안에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산불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아주 일부만 다룰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길게 설명하셨는데도요. 뭐 학기 단위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한 시간도 짧다. 소나무 때문이야라고 하면은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산주라거나 뭐 산림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거나 산림청 분들이라거나 이분들도 그런 간결한 문장이 밖으로 나왔을 때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케이스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그 토론회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분이 사진을 잘 찍으세요. 네. 아주 옛날부터 찍으셨고 그다음에 뭐 멀리서 찍는 사진, 뭐 드론 사진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영상 잘 활용을 하십니다. 글도 잘 쓰고 사진도 잘 찍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지상파 컨텐츠의 뭐 핵심 장면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뭐 여기가 뭐 여기 탔죠. 뭐 이러면서.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이밍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도를 따라서 탔죠. 그래서 임도가 산불 확산의 경로가 되었습니다. 임도는 뭐 바람의 방향이 되고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더 높은 장면에서 보면 하늘에서 위성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임도랑은 상관없이 그냥 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요. 주풍의 방향을 따라서. 바람이 그렇게 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카메라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발표 안에서 목사님이 하시기로 이제 발표 중에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네.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이제 다른 발표하는 교수님이 이제 자연복원이랑 네. 인공조림을 네.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요 능선 하나 사이로 자연복원은 망하고 인공조림은 잘 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쪽은 듬성듬성하죠. 네. 여기는 울창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자연복원이 망하고 인공조림이 잘 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자연복원이냐 조림복원이냐. 자연복원의 왼쪽 사진이 자연복원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흙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냥 이것은 자연복원이 아니라 자연방치입니다. 예, 자연방치죠. 이거를 복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회복력이 큰 숲 맞습니다. 예, 가만히 냅둬 놓으면 분명하게 올라오는 숲 맞는데요. 이 자연방치가 아니라 자연복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맹아림도 수십 개의 이 맹아가 올라왔을 때 그중에 하나나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제거를 해야지만 맹아가 제대로 큰 나무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들 옆에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안에 부우 다 되고요. 다 썩고요. 여러 가지 가지들이 다 안쪽에 다 해서 쟤네들을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목재로 못 씁니다. 이미 한 번 노출됐던 저 절단면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서 발생된 숲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 긁혀서는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셨는데 왜 사진은 이렇게 안 보인 부분만 올려서 마침 자연복원이는 안 된다라고 왜곡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목사님은 다른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례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싸움이 왜 이렇게 거칠었는지 요만큼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토론을 안 해본 거예요. 토론을 안 해보면 자기 주장의 허점을 쉬운 먹고 예순 먹어도 발견 못해요. 그러면 카메라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엉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나중에 질문을 하시라고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거죠. 그 목사님이 계속 해오시던 건데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 나왔던 데이터들을 제가 일일이 다 뒤집어 까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오셨던 어떤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임도가 되게 많고 임도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수님은 그건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임도의 밀도를 계산한 식을 까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네,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합의 집안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건지부터 이게 봐야 과학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임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다른 나라보다 돈을 엄청 많이 썼다라고 주장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했던 데이터는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논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본인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네. 토론회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헥타당 51m의 임도 밀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논문에서. 네. 근데 문제는 헥타당 51m면 1헥타는 가로 세로 100m거든요. 그럼 절반. 우리나라 숲에 그 1헥타 안에 50m의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숲을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숲 안에 대충 이렇게 둘러봐도 어디나 도로가 보여야 돼요. 그치, 헥타당 50m의 절반이니까. 도로가 있을 거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0m 네. 안에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게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모든 숲이 소환사의 협곡인 거예요. 맞아요. 탑이 있고 바텀이 있고 정글이 있어요. 다. 맞아. 거기 길이 있어야 돼요. 거기 트럭 지나다녀야 된단 그러면 말이에요. 숲 한가운데에는 무조건 몬스터가 있어요. 내셔 남자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서울에 있는 숲도 그 정도 밀도로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강원도 영남 호남 이런 데 숲에 그런 밀도로 도로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람쥐가 가는 길을 다 밀죠. 임도로 계산하신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는 헥타당 4.3m래요. 너무 차이가 큰데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합의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던 분이랑 꽤 오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 7, 8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의 인터뷰 같은 거였어요.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이분이 추구하는 숲의 방향은 내가 추구하는 숲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정도였어요. 그냥 우리는 더 좋은 숲을 원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양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하는 이상이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게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네, 위험한 비유가 생각났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표정이셨어요. 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실 저는 목사님의 글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널리스트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뜨거운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뜨겁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거칠게 쳐낼 수도 있고, 맞아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학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도 학계에서 하면 돼요. 목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게 목표인 그렇죠. 거니까. 저널리스트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이시고. 네. 근데 문제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 그룹이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은 저는 교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임도 밀도 51m/헥타 이거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많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4대강 때. 네, 언론인은 수변이 깨끗해지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 걸 환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학자는 프로펠러가 돌면 물이 맑아진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학자는 물을 보고 기분 좋아진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의 복잡계잖아요. 네. 언론인은 목소리가 큰데 언론인이 오류가 좀 있는 이야기를 주장을 크게 했을 때 그걸 정치권이나 학계가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생기는 오류는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뭉툭하게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걸 김우성 예티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림은 대충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네. 지금 초반에 계속 타운홀 미팅하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때마다 시민들이 질문할 때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의 부재. 이 사람들이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막 자기 주장도 계속 써보고 지역 신문이나 심지어 레거시 언론에 자기 칼럼도 써보고 하던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 질문을 들으면 공론장에서 들으니까 어색함이 딱 드러나요. 이 사람들 주장밖에 안 해봤구나. 그래서 진보적이거나 뭐 보수적이거나 할 거 없이 자기가 평생 동안 문제랍시고 지적해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공론장에서 대통령이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색한 말로 들리고 상당히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말로 들리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서로 팩트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견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확실히. 상대를 안 해봐서. 네. 예.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에 또 계급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사례가 한 나무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연결해서 그걸 꿰뚫고 있는 뭐 하나의 뭐 원리 같은 거를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메타 분석이라든가 하면서 스케일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되게 축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설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티오리 이론까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편협한 사례를 가지고 그거를 일반화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동네 이야기만 가지고 와서 왔다가 뭐 그런 거죠. 네. 심지어는 여러 동네의 이야기를 뭐 어떤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그림 없이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번엔 그림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진짜요? 네. 이제는 유튜브니까.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 넘어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네네네. 그 김우성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동네에서는 네. 야 우리는 소나무부터 탔어. 소나무만 다 탔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디 저기 반대쪽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 소나무 하나도 안 탔어 숲이 탔는데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게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해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완전히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지금 해송이 있는데 해송이 있는 곳이 불에 취약할 수도 있다 쳐. 그럼 해송이 없어지면 다른 나무를 심을까? 아니다. 인간들은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게 더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에는. 그러면 어떤 해송이 있는 지역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다 실패할까? 그건 토양을 확인해 봐야죠. 그 해변가에. 또 케바케예요. 까볼 게 너무 많고 이건 조건들이 공부하는 너무 사람들이 많고.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에요. 실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좀 마주 앉아서 결국에는 이게 토론이 자기 발표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주고받을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와중에 이제 분노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난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대략적인 내용들 사이에서 이제 논리적인 모순들이 뭐 있는 것들을 좀 짚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헬기로는 불을 못 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 중에. 근데 그래서 이제 뭐 10,000원짜리 쇠갈퀴 사진을 올리고 이 갈퀴를 들고 이제 임도에 들어가서 끄면 될 거를 이제 헬기를 뭐 불도 못 끄는 헬기로 굉장한 예산을 낭비하고 오히려 산불을 확산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주장. 목사님 네. 이야기죠. 근데 그 발표 안에 이제 임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는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불 진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갈퀴 얘기는 뭐지? 임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꺼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은 헬기를 써야 된다는 건가? 근데 네. 그 온도에 사람을 넣자는 건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뭐 이런. 약간 신기한 스쿨버스 아세요? 거기 뭐죠? 신기한 스쿨버스란 옛날 과학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스쿨버스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쿨버스가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헬기처럼 변해서 그 임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갈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이걸 휘두르면서 불을 끈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니콜라스 케이지의 고스트라이더 시리즈밖에 없죠. 예, 거기는 지르는 쪽 아닌가요? 예, 그 니콜라스 케이지 선생님은 늘 불에 붙어 계시거든요. 예. 네. 여튼 그래서 그러면 임도가 화재를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어디로 들어가죠? 불을 끄는 임도. 사람들이 임도로 가야죠. 차량과 사람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력수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건물이나 절이 있고 뒤에 있는 화력수들이 이제 불을 막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로 그때그때 다른 게 뭐 산불의 세기, 바람의 방향, 거기가 계곡이냐 능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임도가 없으면 어차피 못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임도가 있다고 해도 그 임도 접근하는 길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면 어차피 그 길은 못 쓰고. 그죠. 예. 그리고 헬기도 밤 되면 못 쓰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도는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임도가 못 막고 그러니까 불은 굉장히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불이 발생하면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근데 뭐 헬기도 못 끄는 불들도 있잖아요. 스케일에 따라서는. 근데 그걸 화력수가 막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단편적인 하나의 장면일 뿐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과정을 전혀 분석을 안 하고 결과만 딱 놓고. 그러니까 화력수는 살았네? 화력수가 막았네?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데니까 막은 겁니다. 매우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코끼리 옆에 서서 일부분을 만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장면,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과학의 영역으로 갈 거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을 분석하든가 거기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어떻게 수치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영역이 이제 조금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의 속도랑 과학의 속도는 되게 달라요. 과학의 속도는 뭐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자생물학은 반년 만에도 논문이 나오지만 이런 생태학은 20년 만에 논문이 나옵니다. 산불 이후에 복구가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이러면서 옛날에 동해안 산불 논문들 뭐 지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여튼 뭐 그러니까 발표 안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되게 망가져서 뭐 사진들만 이렇게 나열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숲가꾸기가 숲을 건조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갖고 와서 좋아요. 네. 그림 특집을 한번. 그림 특집으로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안하신. 네. 뭐요? 숲은 30년이 지나면 이제 나이를 먹어서 탄소를 더 고정하지 않는다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소리도 해요? 네. 이거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숲의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한 30년 지난 숲은 이제 베기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되게 쟁점이 됐던 것들이 나무는 30년이 지나도 계속 자라요. 라는 그룹이 있었고 이제 그 목사님 그룹이죠. 라는 그룹이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뭐 이런 그룹이 하나 있었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의견이 A와 B가 있잖아요. 네. 의견이 A와 B밖에 없다는 게 이상한데요. 네. 어떤 나무는 30년 이상 자랄 거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잘 자랄 거고 어떤 지역에서는 숲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뿜는 뭐 나쁜 게 더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 숲의 면적만 가지고는 자연 오염을 더 막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복잡성에 관한 게 있고 이 제안이 나오는 이론적 근거라는 게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이게 사실 그 정은정 작가님이 하시는 대한민국 치킨전이랑 비슷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닭을 언제 잡지? 이거랑 나무를 언제 베지? 이런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닭도 보면은 그때 정은정 작가님이 그러니까 꽃기호 하는 단계가 아니라 좀 큰 병아리일 때 잡는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중병아리로 잡는다. 네, 중병아리. 근데 원래는 다른 나라는 조금 더 늦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외국 닭은 크죠, 그래서. 한참 이제 청소년기에 빡빡 자라고 있을 때 잡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 큰 닭이 돼서 이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과 사료를 낭비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잡는 거죠. 최대의 기울기일 때. 근데 그 나무를 30년 만에 벤다라는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건 거예요. 나무가 다 자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창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슬슬 이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케바케입니다. 30년일 때 뭐 그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아유, 그건 사람하고 똑같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살에 이미 현자인 사람이 있고. 네. 철들자 망령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그때 이제 또 보여주셨던 사진이 뭐냐면, 그때 벤 나무들을 보고 한 6, 70년 된 뭐 소나무인 거예요. 근데 나이테를 보면서 보세요. 여기 30살 이후에도 나이테가 굉장히 넓게 크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라고 사진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이테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추정컨대 차를 타고 이제 불난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벌채된 나무를 보시다가 임도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그럴 때 특징은 뭡니까? 임도는 어디냐면 길 옆이잖아요. 그럼 나무 빛이 잘 들어요. 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인 거예요. 거기. 그렇죠. 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팩트인데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가. 별 볼 일 없는 감사합니다. 자리 잘 잡은 친구. 그러니까 자리 잘 잡은 애예요. 걔는. 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냐 못 자라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숲에 이런저런 나무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막 끼어서 자라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죠. 저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SLR 클럽이나 엠파악의 게시판 싸움 같아요. 예.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요. 네. 단편적인 팩트들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디밀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펼쳐놓고. 그러면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원래는 자기가 무슨 진실의 수호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이기려고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냥 그거 같은데요? 근데 그게 우리네 삶 아닌가요? 그러면 막대 사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대를 사수했을 뿐 산불을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의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 모였으니까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정치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 분위기를 이게 정치가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네. 최초에 양극단으로 다양한 극단으로 갈려있는 의견들이 만나야 대화가 되는데 처음에 만나 싸우는 이유는 그동안 안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 싸우면 그 싸움이 최고입니다. 개싸움이죠. 예. 그러니까 5대5 딱 이렇게 저쪽에서 전개해서 서로 죽을 때까지 한쪽 넥서스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엔 왼수가 돼서 안 만납니다. 이게 정치가 이게 9단계, 99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1단계를 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주체들 중에 산림청 얘기가 잠깐 빠지긴 했는데 산림청은 토론회 전후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검찰 해체 이런 것처럼 산림청이요? 우리도 날아가는 건가? 환경부 산하로 가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석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산림청이 되게 작은 부처인데 성격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는 게 많고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대응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그거를 떼서 뭐 소방청으로 옮긴다고 치죠. 그럼 남아있는 업무 영역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돼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서 이제 산촌 주민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생산에 관한 영역이 있어요. 임업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산나물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고 국토 보전에 관한 업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부처를 크게 세 덩이로 째서 여기저기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느낀 건데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많이 지은 건 송미령 장관이거든요. 그죠. 농림부 장관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 부처와 그 관계자들이 저 흉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이 저럴 때마다 부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표정이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건 행안부한테 뺏기고 이건 저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하겠구나. 아이고, 다 날아가네. 제발 그만 좀 하네. 그 문제가 일단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시는 동안 광고를 듣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쓰린 걸까? 여름이라서? 많이 움직여서? 꼭 맞는 옷이어서? 그런 이유로 불편할 수 없잖아. 29데이즈라면 어디서 뭘 하든 편안하게 언제나 부드러울 거야. 유해물질 없는 저자극 안심 생리대 100% 교환환불 보장의 자신감. 기본에 충실하게 29데이즈.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꼭 저희가 꾸루꾸루 광고하고 난 날에 두 번째 광고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제가 허구한 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담배 인상공사는 뭐다? 담배로 막지 먹는 인삼으로 되찾자.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그럼요. 다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맛있는 건 많고 꾸루꾸루처럼 저희의 당 수치도 높죠. 네. 스물스물 올라가는 공복 혈당 앞에 건강검진 할 때만 되면 이제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슬퍼서. 네, 저희 집에 이제 건강업계 종사자가 한 명 생겼기 때문에 저도 네, 그렇답니다. 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해도 그래도 허전할 때가 있지요. 네. 그럴 때에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드릴 수 있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줄 수도 있답니다. 당뇨병 환자 600만, 당뇨 전 단계 1600만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셔야 됩니다.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들어와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커뮤니티 이름을 말해가지고 커뮤니티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만 꼭 커뮤니티의 논쟁 초보 유저들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학계가 진짜 찌질하게 싸우고 그리고 필드로 나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않냐. 예. 그래서 아까 싸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정신줄을 좀 놨는데 네. 이 싸움이 우리 다시 만나서 길게 얘기를 해봐요라고 이제 그때 토론회가 끝이 났지만 네. 이제 다시 만날까라는 게 좀 회의적인 게
일단은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가 발표가 됐어요. 청장이 정해진 거죠. 네. 그러면 청의 방향이나 이후 조직의 방향도 저는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개혁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산림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비판해온 저널리스트 그룹에서는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았고, 저널리스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저는 이번 정부가 바뀌어서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식자들만 모르고 지나가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인사 패턴 때문이죠.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유닛일 뿐이다. 즉 뭐랄까 배 같은 거죠. 배에 어떤 컨텐츠가 탈지는 리더가 정하거나 주민들이 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관료가 보수적인지 온건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지가 중요하지. 다만 저널리스트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갔었는지를 기록해요. 그런 다음에 저 배는 보수적인 데만 간 배야. 안전한 곳만 간 배야. 라고 말하고서 뭐라고 합니다. 저널리스트 그룹에서 주장했던 거는 그 아까 이제 임도에 관한 논문을 쓰셨던 그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산림청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인선에도 참여합니까? 50m 굉장히 열심히 네. 추천을 하셨을 텐데 여튼간에 어쨌든 산림청장은 다른 교수님이 되셨거든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보통은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새로운 관료를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이 업이었던 사람들은 비난을 계속해야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어느 분야나 똑같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은 비난을 하는 같은 편이었을 때 했던 거랑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는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이름난 수많은 진보적인 명사들을 데려다 썼지만 결국 그들과 쿵짝쿵짝이 잘 맞았던 언론인들 나중에 가서 다 저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간에 그 저널리스트 그룹의 분노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분노하셔야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누적되어 온 분노를 쌓아온 분들이 있죠.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노도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결국에는 산림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4시간, 5시간을 얘기했지만 산림 경영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시작을 못했군요. 재난 얘기하다가 그래서 산림 경영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숲에서도 좋은 나무와 이런 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말미에 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아니 내가 목재를 쓰지 말자고 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우리도 숲을 잘 가꿔서 좋은 목재가 나오는 산을 만들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좋은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너 임도 만들지 말자며. 뭐 어쩌란 말이야. 트위스트 주면서. 되게 희망의 신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 무슨 소리야 이제까지 깠으면서라고 성질 낸다는 건 같은 방향을 봤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 그 다음번 대화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헤어져. 네. 저는 아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7-8시간 들은 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SNS도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그분은 참고로 이제 비판적인 언론인이십니다. 네네네. 근데 그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었잖아요, 당연히. 또 아까 산주분이랑은 훨씬 오래 얘기했어요.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데 접점이 저는 추구하는 숲의 형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가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답도 없는 논쟁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영역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게 중재자로서요. 네, 산림청장과 농림축산부 장관이 대통령이 하던 역할 비슷한 걸 해야 되네요. 그죠? 막 싸우게 두고 그 중에서
이거 잘해줄게, 저거 잘해줄게, 너 이건 안 돼, 정해줬어, 더 못 미뤄, 욕하려면 해, 표 받으려면 여기 안 왔지 라고 말하고 딱 끊고,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주고, 손해보는 사람한테 다른 걸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겁나 오랫동안 듣는 거거든요. 인류애가 바닥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네요, 관료들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저는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거칠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산림청이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도 문제를 인지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바꿔나가는 뭐 속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의지가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회를 계속 마주하고 있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림청의 문제들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네. 제 스타일의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 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인의 주식은 뭘까요? 우쭈쭈입니다. 탄수화물. 커피. 우쭈쭈를 주면 당. 네. 탄단지를 안 먹어도 힘을 냅니다. 네. 그래, 네가 고생했지. 입니다. 네. 근데 그 많이 들어주는 작업이 그 자존감과 존재감 확인 이런 것도 자존감을 높이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견을 깊이 들어야 하는 장르일수록 더더욱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복잡 게임인지 김우성 위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답 없는 싸움이 왜 났는가 정도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는데 첫발의 실마리는 나온 것 같다. 첫발만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많이 들어주면 되겠다. 더 싸우게 시키고. 노인네들 체력상 2라운드 때부터는 심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너네 다 너희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아니면 너네 다 꿍꿍이 속이 따로 있잖아 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김우성 위원장이 예측한 대로 네. 이걸 통해서 부자 된 사람 없죠? 네.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네. 진짜로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지점에 말뚝을 박은 다음에 여기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싸워야 되는 지점이 아니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두리뭉술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원자력이거든요. 누가 돈을 실제로 버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채 모든 논의를 진행해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돈 버냐고. 약간 핀트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핀트가 다른 얘기예요. 네네네.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네네. 같은 지점을 지향하고 있어요. 저하고 예티께서. 네.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오, 신기합니다. 그냥 싸움 났길래 예. 저쪽 집에 싸움이 나서 구경하러 갔어요. 이 마인드로 지금 저는 모셨는데 네. 이것도 좀 더 고도의 민주주의적 절차의 의지를 지닌 정권에 의해서 포섭되고 있군요. 이 문제도. 그러게요. 네. 민주주의 얘기가 됐네요. 네. 뭐 대통령은 이야기를 던졌고 우리는 무대가 펼쳐졌고 싸움 난 걸 저는 이제 해설하고 있고 그런 거죠. 네, 이거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올린 그 영상으로 봤을 때 4시간짜리 토론회가 4만 회더라고요. 아 진짜요? 거의. 네. 산림청 토론회를 누가 4만 명이 일단 싸움이고. 네. 그 공짜 페이퍼뷰가 아닌 공짜 싸움이고. 네. 네. 게다가 한국인들은 도심의 레거시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4만이 아니라 1.7만이네요. 제가 다른 걸 헷갈렸네요. 그래도 많이 봤지 그 정도면. 네, 1.7만이면. 근데 여기저기 의원실에도 흩어져 있어서. 네. 예, 내란 때 무슨 토론회, 내란 이전에 무슨 토론회 해보세요. 17명이나 보나. 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던져준 싸움박질이 펼쳐졌습니다. 관료들이 성실히 하면 이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먼저 해결책을 찾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성통신 지난주에 하고 곧 또 합니다마는 네. 어느 시기만 되면은 미국에 다 불바다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거든요. 자연재해에. 특정 지역은 계속 토네이도, 계속 홍수, 계속 눈사태. 우리나라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다음번에 예티 아저씨를 만나면 나쁜 일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쯤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셔요. 사실 저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네,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숲에서. 네. 그리고 또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신수현 소장한테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생방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거든요. 네. 예, 저의 원칙은 뭐다? 아는 사람을 더 쥐어짠다. 네. 고혈을 짜자. 그래서 이제 산속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태화강에 있는 일, 울산시에 있는 일 이런 것까지 필요하면 김우성 위원장한테부터 연락을 하겠다. 네. 곧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